물처럼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들과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 두 분도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놀부천사 이성 목사입니다. 노부전사 앞에 있는 백현 목사입니다. 네. 놀부천사 그리고 우리 백현우 국장님, 저는 진행을 맡은 박병동 목사입니다. SNS상에 가끔가다가 올라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아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안락사시키는 사례가 많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찬과 안락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안락사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가능하다. 등등의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유성원 목사님,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죠. 반대하죠. 네. 이제 그 안락사에 대한 그 갈등의 그 고조가 되기 시작한 것은 네. 미국의 그 테리 그 사이번가 네. 번가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눈이 잘 안 보이고 테리 샤이보입니다. 테리 사이번인데 이제 이 사건이 있어 시작됐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5년 동안 이제 이분이 자기 아내를 그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이제 돕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그 갈등 요소도 많이 있겠죠. 왜냐면 김병에 뭐 장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되는데 생명은 우리가 뭐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 운명을 사람의 그 스스로 이게 죽인다는 것은 좀 이제 위험하고요.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앞장섰던 것은 새로운 그 가정을 꾸미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 있었거든요. 그 삶의 질의 그 가치도 높여줄 수 있는 그 권한도 우리가 가져야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식물 인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또, 조용히 요새는 그게 더 행복을 주장한다나? 그러나 그것은 이제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18년, 20년 된 분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분도 계셨고요. 그거는 조금의 그 소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 안락사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법정 소송을 막 해요. 네. 왜냐면, 이건 살인죄와 똑같은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의식은 없을지는 몰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의식은 없을지 몰라도 누워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어떤 그 신체의 그 장애를 통해서 모면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신비적인 일로 또 18년 만에 10년 만에 이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 주장을 해서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은 분명히 이제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테리 샤이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5년 동안 부인이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새장가를 가기 위해서 안락사에 찬성을 했다.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안락사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백현우 국장님, 참 안타까운 사례일 수 있는데 우리 백 국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네.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표본을 삼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안락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네, 네.
안락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죽음에 임박해서 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 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네. 행해지는 것이 이제 안락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락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고 했던 어떤 중요한 시점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그렇죠. 사례들이 네.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이슈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안락사를 가장 먼저 이제 허용하고 법적으로 네. 그걸 추진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 2002년도에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미 그 법적으로 허용돼서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내에서. 네. 그러니까 매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보고된 숫자로 봤을 때 10명 미만의 죄송합니다. 10명 미만의 그 생명들을 불가피하게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국제적으로 반대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칼뱅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반대하기도 했고 하나 어찌됐든 간에 네덜란드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허용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리건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락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오리건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안락사를 시켜요.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안락사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은 비밀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안락사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최근에는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 건 분명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인간의 도덕성을 전제로 해서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문제하고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하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렬하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좀 허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인간의 어떤 그 도덕성을 기초로 해서 저는 허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용해야 된다.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 60% 정도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 통계와 관련해서 목사님 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은 재청이었잖아요. 네. 얘기는 아주 빤지르게 잘하네요. 얼굴이 딴질하시잖아요. 이 빤지르하다고 해서 저기 사람의 생명을 뭐 이게 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주무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네, 어떤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그 반대하는 게 60% 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갈등 고조를 보면, 야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막 어설프게 막 그냥 막 사탕 발림으로 막 이게 때려 발리는데, 만약에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저기 했다면, 자 사람은요, 그냥 나 죽어야지 해놓고서 죽으사 그러면 있잖아요.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달라고 그러죠. 죽음 앞에서 다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부터 뭐 목으로 배 죽인다면 살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픔은 압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네. 이것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분이 죽어나시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국가에서나 이 사회에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저기 그 부활설도 저기 부활설도 나타나고 그리고 불륜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기 부인이 만약에 누워 있고 아니 남편이 누워 있다면 그 삶의 질도 떨어지겠지만 이제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사회에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법의 제도를 만든다면 삶의 그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의 그 가치관을 존엄성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사형수를 죽인 적이 없어요 요새는. 그죠? 김영선 저기 정부부터 지금까지 뭐 어떤 죄를 뭐 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 생명의 존엄성을 그 가치관을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가 우리가 이제 우리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협의의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왜냐하면 이 일로 가정이 깨지잖아요. 또 부활설도 나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또 물질적으로 보면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하니까 그분들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병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국가가 사회가 어떤 단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모색을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가치를 정말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특징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니고 뭐죠? 뭐 이렇게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인기 끄는 프로도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끝이 좀 특징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환자들 중에 중환자들 중에 가장 나중에 다치는 것이 귀다. 그래서 이래서 안락사를 가족들이 뭐 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 공포는 정말 극에 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기가 맨 마지막에 다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말씀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 또 백 국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0%가 찬성을 한다면 아니 반대를 한다면 안락사를 크리스찬들이 40% 정도는 찬성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분들의 입장은 또 분명히 그분들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들은 왜 찬성을 한다고 생각돼요? 그 전에요. 네. 역시 목사님이세요. 오늘 목사님을 띄워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체에 대해서 네. 생명의 주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굴이 빤질한 거하고 안락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게 나왔죠. 왜냐면 고약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 우리 백종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말을 빠지자고 잘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알아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저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백종은 참 나중에 성실하고 풍부한데 가끔마다 나한테 그 미꾸라지에 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잘 나가니까 좀 길을 좀 꺾어놔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락사도 인위적인 건데 그것도 인위적인 거예요. 아니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미꾸라지는 올바른 판단의 결론을 가지고 나온 이거는 미꾸라지. 굉장히 생산력이 있는 아주 그 의지력이 좋은 어묵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파고 들고 하면
폭발적인 일들이 막 그뿐만이 생겨지고 아니라 사람들이 추어탕을 굉장히 보양식으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거만이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잡으려고 생산량도 있고 돈도 벌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네. 굉장히 미꾸라지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쁜 건 좋은 아니에요. 의미로 쓰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면 반드시 이게 좋은 일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네, 있어요. 그건 조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삼촌이 조금 미안한데 네. 한번 생각을 좀 고려해봐야 돼. 언제부터 삼촌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진 않는 삼촌이라고 얘기해야지. 참 나쁜 사람이네요. 네, 하여튼 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 40%는 안락사에 대한 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40%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게 코멘트를 이제 해주신다면. 우리가 프로테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어떤 수치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60%, 40%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우리들도 그리고 혹 시청을 하게 된다면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런 프로테이지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예,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찬성하는 60%와 반대하는 40%가 거꾸로 얘기했네. 네. 반대하는 60%, 찬성하는 40%가 나름 이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명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살인 행위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런 용어가 아주 많이 해제되고 있는데 웰빙 아시죠? 웰빙. 뭐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웰다잉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웰다잉.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 얘기가 나온 건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냐 이거죠.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보냐.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냐. 그건 이제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 어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환경도 따라주지 않고 또 이렇게 주위의 그 어떤 인위적인 환경도 따라주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 어차피 회복되지 못하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럼 고통 속에서 고통의 연장이냐, 생명의 연장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진짜 존엄성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잘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품위를 좀 갖추고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맞으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생명 연장에다만 접목시켜가지고 잣대를 흑백 논리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아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생명 주권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잠깐만. 왜냐면 지금 저기 갑자기 뺏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모략한 왜 이거 잘라야 되냐면 왜 잘라야 되나요? 자 죽는 그 품위도 있어야 되고
그건 사람이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만 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왜 찬성을 이게 이거 알렉스를 찬성했느냐면 네. 제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가정에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식물 인간이든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네. 서로의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힘들어하고. 근데 이게 사회적인 이게 제도화가 되면 아까 참 얘기를 잘했어요. 품격이 있는 죽음도 있고요. 거기서 저기 고통스러운 일, 그 환자 고통 안 받을 수 있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생명의 연장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정에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식물이 인간이 생기면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 동안 벌고 있었던 일들이 파괴되어지고 삶의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찬성하는데요. 네. 이게 분명히 이제 국가적으로나 이게 뭐 사회적으로 제도만 잘 돼 있으면요 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안락사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 장치라든지 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 부분을 잘 해서 그렇죠. 그분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건 아주 왜냐하면 그 의료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인간의 그 생명선을 또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연구도 나올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인간 대 인간의 그 생각을 네. 더 깊게 생각되어지고 또 보호 장치도 되어지고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이거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거 상태도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빨리 네. 이 국가가 우리 국회의원님들 좀 이런 데 좀 신경 써보세요. 네, 일단 공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공은 뭐 네. 벌써 저쪽에서 네. 다 하고 넘어온 건데 그렇죠.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차제에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해갖고 생명 연장을 한다는 것이 그 정말로 보편적인 가치로 왔을 때 생명 연장이 그 한 사람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담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생명 연장을 해가지고 하는 건 그 사람은 계속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냐 이거죠. 흑백 논리를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거는 뭐 그 창조주시니까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불가피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그 고통을 줄여주고 그 가족들이 그 어려움도 그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계층도 있거든요. 더욱이 중산층 국가라든지 정말로 빈민국가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안락사가 어떤 한 계층이나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작게 봤을 때는 각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생명 의식도 없고 생명 연장을 해도 다시 회복된다는 그 확증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15년 만에 20년 만에 회복되는 거 정말 그건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용하는 거 악용하는 건 진짜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다다르지 아니하도록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안락사가 필요할 경우에 정확한 검증 시스템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 생명의 연장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왜 사람이 다스리냐 하고 얘기한다면은 그 끝이 없어요. 그 논쟁은. 그건 끝이 없고 정말 병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기계에 의해서 호흡만 연장될 뿐이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봤을 때 여기서 인간의 도덕성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봤을 때 이 허락받은 어떤 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가족들이 동의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규정된 그 법칙과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저거죠. 뭐 장소라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생명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죽음의 길을 3번 있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저 목사, 저기 목사님 직통계시 받네. 저는 죽음 앞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성환아, 일어나라.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그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일어나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호소를 했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한번 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빛이 딱 들어오더니 내가 발떡 일어나서 저 문을 이렇게 한참 여는 거예요. 그리고 129를 누르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누가 또 잘못됐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면요 그 죽음 앞에 나 죽음 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완전 저기 송장에 뗐어요. 근데 고압선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하물며 그 죽음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의사가 병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안 좋거든요. 정말 우리가 거꾸로 이제 내 자신이 그런 상태가 있다 해서 안락사 나간다면 이게 좀 찝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는 기독교니까 불로 태워주지 마라. 그냥 땅에 묻어줘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승문의 인간 있다 할지라도 안락사 시키면 난 이거 우리 딸들에게도 우리 이게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뭐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하네요. 안락사 시키지 마라. 안락사 시키지 말고 그냥 이게 안락사를 시키지 말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여튼 별일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법으로 그 그 사람의 보호 죽을 권리를 우리가 아까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약도 좋아요. 무통 믿고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만 잘 되어 있으면
편안한 생명. 예. 연장.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그 원론적인 것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사람의 의학적인 거라든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무조건 배제하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안락사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란 얘기죠. 저도 알아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첫째, 병리적으로 우리가 다 실험되어지고 편안한 그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제도화하면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월권을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해야 된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네. 무조건 우리 지금 배 국장님 얘기한 거죠. 무조건 삭제돼야 된다. 아,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진행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을 지금 저는 팽팽히 맞서는 것을 저는 유도하기를 원하고요. 네, 두 분의 의견 다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중적인 넌크리스찬들이라든지 타종교 사람들 일단 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 불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면요. 인정하면 아니 인정을 하면요. 못 됐어요. 인정을 하면 예. 저기 그 찬성하면 못 써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흑백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제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게 가족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안락사 시켜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병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걸 먼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병리학적으로 이 사람 죽어도 된다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려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장치란 얘기죠. 시스템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가족들이 아무리 살리고 싶고 그래도 병리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의사들은 안락사 시켜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살리고 싶어요. 계속. 그건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우리 신앙적인 관점과 인간의 존엄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생명 연장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가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이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됐었냐면요. 모방을 이제 어떤 그 케이스가 모방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 안에서 보완해야 된다. 베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악성으로 이제 퍼지죠. 한번 베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자는 거죠. 이 악독한 그런 마음들은 아예 싹을 잘라서 왜냐하면 제도화 시키면요 그렇게 말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또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저기 의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죽었다 이거 뭐 끼어서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다 의학적으로 다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사로 그 고통을 없애준다 해서 이게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락사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자연적인 방법이 자 방금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그 지금 안락사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안락사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거든요.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의 어떤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가지고 안락사라고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락사의 범위 안에는 그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어느 시점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병리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시한 내에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놔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안락사라고 해요. 그거는 계속해서 고통을 덜어주면서 그 시간만큼 살아가는 시간만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안락사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안락사가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될수 또 하나 있죠. 여기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때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단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간접적 안락사라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그런 안락사를 그런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자연적인 안락사, 자, 그러면은 부분적인 이런 얘기한 그거는 것이 아닌 게 제가 아니고 자, 인위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은 제가 왜 초기에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초기에 제가 이 얘기를 안락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유 목사님이 네, 펼치는 논리 네.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안락사는 바로 그겁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느냐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저도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 가족의 동의를 해서 이거는 가족이 잠깐만요. 귀찮아. 그러면 그냥 동의해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다 힘든 것도 알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그럼 그 고통을 감내해 줄 자신이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도화가 사회적인 제도가 돼서 이 국가 장치가 만들어지면 사람 안 죽이고 질적인 그 방법도 저기 삶의 이거 향상도 또 그 삶의 그 주고도 저기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저기 모반적인 일들을 아까 저걸 이제 약간 빗대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는데 다른데 돈을 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나와진다면 자 우리가 지금 4대 보험을 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아니면 저기 보험도 내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떻게 뭐 모자란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잘 이걸 연구해서 제도화 시켜지면 우리가 이게 둘이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이게 말다툼 할 필요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그 삶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 월권을 왜 우리가 침범하느냐? 저는 이 얘기고요.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제도가 있다 해도 저는 무조건 삭제돼야 된다. 반대하십니다. 네. 무조건 삭제돼야 돼요. 네, 이제 목사님의 논리 예. 우리가 좀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또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그 백 국장님 의견을 듣고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은 충분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를 백 국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악용되는 거는 물론 반대합니다. 네. 그것이 악용되는 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회복 불가능해요. 의식도 잃었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의 생명은 그 의식 없이 그 연장은 가능해요. 네.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정말로 죽음밖에 없는 경우에 지금 방금 이제 국가적인 장치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게 봤을 때는 한 국가지만 넓게 봤을 때는 국제사회고 인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여기서 논의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하고 결부돼 있고 생명하고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보완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손쓸 내야 쓸 수 없고 한계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생명의 정말 거룩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안락사 시킨다고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안락사입니다. 말 그대로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는 한편으로는 동의가 필요하다. 네. 한 가지만 이게 주장하고 할게요. 네. 그 유엔에서 저게 막 우리 저게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이 그 증가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하나만 이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땐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유엔에서 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 국가에서도 하나만 잘 넣고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제도가 잘 되어지면 아까 후진국은 진짜 이거 뭐 제도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유엔 같은 그 기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죠. 의식이 좀 포괄적으로 더 넓어질 수 있는 이런 방편을 우리가 삼는다면은 꼭 이렇게 그 안락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되어줄 수 있는 그 강물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깊게 알았어. 네. 지금 이제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 동의하시든 결론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주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결론을 낸다는 자체가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이 결론이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약간의 이제 그 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론화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더 귀하지 않는가 이러한 삶의 부분에 또 긍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하루를 삶의 긍정 속에서 잘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의 의견 또 두 분의 패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